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부 너무 안 하는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좀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단골 걱정이실 것 같아요. 저희도 학원 상담하면서 진짜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애가 공부를 안 한다, 집에서 너무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하려는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좀 오래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본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영상 같은 거 보여주거나 쇼크를 받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가 항상 3일을 못 간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늘 그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데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시험 한번 망하고 나면 쇼크 받아가지고 다음 시험 때는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원상복귀 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이게 왜 벌어지는 일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많이 목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예요. 꼭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애들 많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 있잖아요. 돈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방정식 함수 배워서 나중에 엄마도 안 쓰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단순히 설득의 영역은 아니라 생각해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일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태면 절대로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 우선은 첫 번째로 얘가 머릿속으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먼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유 백날 얘기해봤자 애들 안 바뀌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해먹고 살 거냐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진다,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선택권이 생긴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맞는 얘기를 어른들이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단 아이들이 반박할 수 없는 수준까지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도 적어도 머릿속에서는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머릿속에서부터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마음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네네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자꾸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해봤자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맞아요. 아직 마음이 감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과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하는 건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지언정 논리적인 설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은 영상 많이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 알려줄게, 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걸 동의하지 못하고 반박을 하고 있다?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걸로 애들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이 인생에 유익한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얘기하거든요. 어떤 경우냐, 국영수사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히 커가지고 그걸로 성공할 가능성이 보여요, 아이가. 그럼 전 공부 안 하고 그거 밀고 나가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른 분야 좋아하는 것도 막 별로 없고 진지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거나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럴 때 너가 왜 그런 상황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놓은 게 저희 그 영상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왜냐면 틀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반박 불가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된다. 전 이게 첫 번째 생각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먼저 해결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씨도 착해요. 애가 막 걱정하는 것도 알겠고 나 시험 잘 보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집중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 안 되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인데, 사실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초, 중, 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노력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극복을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 분명히 진짜. 저희가 정말 최하위권이었던 학생이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꽤 상위권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초, 중, 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경우를 알지도 못하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막하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주위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단순히 그냥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희 상담 오잖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제가 어제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첫 시험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충격받아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공부가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이도 고민이고 부모님조차도 심지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되는 게 맞는 건가? 왜냐면 부모님도 약간 시킨다고 시켰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아는 부모님 내지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땡땡아, 지금 땡땡이 같은 경우 선생님 되게 많이 봤어. 다음 시험 이제 3달 뒤인데 요것만 하면은 땡땡이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평균 70점대까지 올린 언니 오빠들 많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려줘요. 왜냐면은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어려운 문제 몇 개가 변별력 있는 문제만 있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온다. 중학교 시험은. 그랬을 때 그 기본적인 수준을 학습하려면은 요거 보고 한번 복습하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중학교 시험이라는 건 원래 그렇다. 근데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 요거 하고 요거 복습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땡땡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요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봐라. 그러니까 무조건 점수 그렇게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 플러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껴있었는데 그런 성공 사례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서 희망을 줘야 돼요. 저희 영상 중에 성적 급상승한 학생의 공통점 영상 있죠? 그리고 성적 급상승 학생들이 지킨 그 10가지 방법인가 그 영상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잘된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그 패배감을 극복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패배감을 없애줘야 된다. 그게 있고요. 세 번째, 공부를 안 하는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취감의 맛을 모르는 경우예요. 공부 열심히 하거나 공부 계속 해나가는 친구들 중에 되게 많은 공통점은 내가 내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막 하고 싶은 일을 막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 서울대 온 학생 중에 제가 100명 중에 80명은 그런 생각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성취의 맛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더니 100점이 나왔네?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의 되게 많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매슬로의 그 5단계 욕구 이런 게 해가지고 이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1단계 뭐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1단계 생리적 욕구는 감각적인 욕구들이거든요. 목마를 때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리적인 욕구보다 훨씬 더 큰 높은 수준의 욕구가 뭐냐면은 인정의 욕구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내가 뭔가 이뤄내가지고 인정받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고차원적이고 되게 큰 쾌감을 주는 욕구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욕구가 안 생겨요, 별로. 근데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순간 기분 좋네? 하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애들 놀면 재밌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지금 그거 참고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두 번째 경우로 맞물려 있는데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애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거든요. 시험 보면은 학교 단원평가에서 항상 60점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성취의 맛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 학원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학교 단원평가를 보는데 방학 때부터 제가 2달을 준비시켰어요. 진짜. 근데 거기가 사립초여가지고 시험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 막 디딤돌 공부시킨 다음에 최상위 수학 막 거의 4번을 복습을 시켰어요. 진짜. 4번을 복습시키니까 애가 처음에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막 풀면 다 틀려요. 근데 두 번째 복습시키니까 10개 중에 한 3개 맞히고 세 번째 복습시키니까 10개 중에 한 5-6개 맞히고 네 번째 복습시키니까 이제 10개 중에 한 7-8개 맞춰요. 그러고 나서 단원평가 보러 들어갔거든요. 100점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애도 놀라고 부모님도 너무 놀랐어요. 학교 선생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랐어요. 진짜 그 시험 보고 나서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얘 학원 어디 보는지 물어보시더래요. 옆에 공부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추천해 주려고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다음 단원평가 보잖아요. 애가 이제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패배감이 일단은 극복이 됐고요. 두 번째로 100점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막 학교 가니까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애들도 막 와 하고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처음에는 세상의 수학 어려운 거 풀릴 때 엄청 싫어했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그 다음 단원평가 공부할 때는 애가 해요.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아이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 사례를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어떻게든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신을 가져요. 내가 해도 될까? 이런 불신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성공의 맛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을 참고 견뎌가지고 해냈을 때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하구나. 이게 변화의 출발점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초등학생들이든 아니면 중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 많잖아요. 성취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 근데 성취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도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행하는 거 당장 내려놓고 진짜 뭐 3달이 됐든 4달이 됐든 다가올 시험 하나만 집중해서 그 시험에서 성적 올리는 경험 꼭 하게 해주시라. 지금은 몇 달 선행 안 한 게 손해처럼 느껴져도 장기적으로 봐서 성취감 느껴서 공부하는 맛 알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시험 잘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있다면 이 부분 꼭 챙겨주세요, 진짜. 그리고 아이가 공부 안 하는 이유 네 번째. 주위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주위에 공부를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주위에 어울리는 친구들이든 집안의 분위기든 열심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세요. 친구들의 분위기가 그러진 않은지 내지는 더 중요한 거 뭐냐? 집안 분위기. 집에서 만약에 뭐 형 누나가 있어요. 형 누나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보고 배우겠죠. 근데 나가서 부모님부터 제가 봤을 때 솔선수범해서 면학 분위기를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셔야지 아이들도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진짜.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계속 책을 보고 계세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뭐 사람이 사는 게 책을 읽으면 사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도 보게 되고 뭔가 또 그런 정숙한 분위기에서 읽는 행위, 앉아서 뭔가 하는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집안 분위기가 놀자판이에요. 그럼 당연히 놀자판으로 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집안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거거든요. 침팬지 얘기였는데 두 집단의 침팬지가 있었대요. 근데 둘 다 땅콩을 까먹으면서 사는데 A 그룹의 침팬지들은 땅콩을 되게 빨리 효율적으로 잘 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까먹어요. 근데 B 집단의 침팬지들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천천히 하면서 까먹어요. 그냥 이제 빨리빨리 까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까먹는 게 목적인 건데. 근데 A 집단에 있던 침팬지를 여기다 넣었대요. 그럼 처음에 빨리빨리 까먹잖아요. 이렇게 늦게 까먹나 싶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걔도 늦게 까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도 주위에서 환경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그렇게 변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례였던 건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를 꼭 한번 점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안 하게 되는 마지막 5번째 이유 말씀드리면은 어떤 경우냐? 피드백이 없는 경우예요.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학원 보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칭찬을 해주지 않고 못하고 있는데 나무라거나 격려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의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선생님과 부모님 있잖아요. 선생님과 부모님 둘 중에 한 주체라도 그걸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둘 다 해주시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학원 갔어요. 막 되게 열심히 해서 막 꾸역꾸역 해가지고 진짜 막 3시간 동안 숙제 다 해냈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 보람이 없잖아요, 보면은. 학원 주말에 테스트 본다고 해가지고 테스트 봤는데 통과했어요.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럼 보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봤는데 통과 못했어요. 그럼 말이 없어요. 숙제 안 해갔는데 말이 없어. 안 해도 되는구나 싶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공부에 막 일일비하지 않고 너무 공부 가지고 닥달하지 않는 부모님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으면은 칭찬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오히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나무라시는 거 아니더라도 아 뭔가 숙제를 못했는데 왜 숙제 못했냐, 뭐 시간이 없었냐, 노력을 너무 안 한 것 같아 보이면 아 그래도 보통 다른 친구들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하고 놀자, 이런 얘기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이런 피드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든 결과에서든 부모님이 그런 피드백이 계속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못 챙겨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은 부모님께서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드백도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수준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은 아낄 필요 없거든요. 칭찬 많이 한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칭찬해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또 너무 나무라기보다는 격려의 어조로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은 분명히 많이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피드백 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거는 칭찬은 아낌없이 해주시는 게 좋고, 잘 못한 경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시기보다는 과정을 가지고 피드백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학생들 동기부여 때문에 걱정이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도움 되실 수 있게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유들도 사실 분석해 보면 이 케이스들 중에 하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걸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걸 개선함으로써 좀 많이 도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